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오늘도 민태기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이제 할로윈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이 할로윈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도 있습니다만 예. 이 공포 영화가 원래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뭐 남양 특집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여름에 그죠? 네. 예, 뭐 시원하게 이렇게 네네네. 뭐 본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었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할로윈이 또 이게 큰 행사가 되면서 네. 이 할로윈까지 이런 공포 영화 뭐 예. 귀신 복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붐이- 해골, 뭐 귀신 이런 예.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재밌게 하긴 네, 합니다만. 네. 약간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할로윈이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 예. 우리 때는 뭐 할로윈을 잘 할로윈이 몰랐죠. 사실 이제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저희 때 그죠? 근데 지금 예. 할로윈이 되게 큰 행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예. 귀신 또는 무슨 해골 이런 예. 것들이 유행하면서 공포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미호 이런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달라요 지금. 할로윈만 알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공포 영화와 관련된 이 뇌과학 이야기를 준비해 네네네네. 주셨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를 보면 체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좀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그래서 얘기겠죠. 이게 네. 저도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제 전공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오늘 밤 일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는 청취자분들.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니까 예. 이 시간을 이제 기다리실 텐데 이 인체라는 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예. 습성. 체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표적이게 체온입니다. 예. 우리의 인간의 뇌와 감각기관이 되게 이제 특이한데요. 체온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척추나 뭐 신체 곳곳 혈관 피부에서 온도 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센서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다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발달한 어떤 진짜 발달한 센서들이 있는 거죠. 정확한.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진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기를 갖다가 뿜어내는 그걸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땀이 나와서 땀이 증발되면서 열이 방출되죠. 맞아요. 요게 이제 항상성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어떤 현상인데 반대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땅구멍을 닫습니다. 닫고 혈액을 피부가 이제 우리 인체 바깥을 싸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쪽에 보내기보다는 혈관이 안쪽, 그러니까 피부의 끝이 아니라 근육 쪽으로 보냅니다. 안쪽으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창백해 보일 수도 있고 예. 혈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열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떨죠. 예. 맞아요. 스스로 열을 웅크리게 내죠.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규명한 바로는 예. 공포 영화를 볼 때 이 예. 몸의 현상이 체온이 떨어질 때랑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일단 공포의 신호가 왔다. 예. 이러면 뇌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긴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몸은 이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게 온통 극에 신경을 곤두쓰게 됩니다. 그러면 열 방출을 줄여서 에너지를 갖다가 줄여야 되거든요.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수축되니까 핏기가 가시고 창백해지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죠. 예. 예. 그러면서 근육이 긴장하여 으스스한 느낌이 됩니다. 수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때 땀샘을 일부러 자극시켜서 식은 땀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열이 방출되는 거죠. 다시. 예.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굉장히 희한한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포 또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때 몸이 체온이 낮아지는 메커니즘은 일종의 약간 이제 방어 기전 같은 맞습니다. 거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계태세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몸이 날 위협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이런 공포 영화를 보는 게 네. 과학적으로도 좀 말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예, 우리나라에서 실험했습니다. 2012년에 예. 충남대 심리학과 뇌과학연구소 분들께서 예. 대학생, 중고등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 장화홍련. 지금 아이들은 또 모르겠지만 장화홍련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그 공포 영화의 아주 레전드 같은 네, 영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 예. 저 굉장히 잘 그렇죠. 알려진 작품성도 뛰어납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이걸 2분간 보게 합니다. 그거 굉장히 무섭던 기억이 무서워요. 나는데. 예. 예. 열화상 카메라로 얼굴을 측정했답니다. 온체온. 그러니까 이마, 눈앞, 콧등, 코앞의 온도가 0.04도에서 0.69도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똑같이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로는 예. 무서움을 느꼈을 때 혈관이 수축하여 예. 피부 온도가 내려간다고 밝혔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도 했고.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걸 그 의과대가 아니고 심리학과에서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뇌 현상이 흥미롭습니다. 예. 심리학과에서 뇌과학 하는 건 제가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공포 영화라는 게 이제 시각적인 게 물론 큽니다만은 네네네. 그 소리 쨍쨍쨍쨍쨍 하는 뭐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긴장을 아주 사람들의 압박을 주죠. 음악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도 어떤 있습니다. 그게 좀 신체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연구가 또 돼 있습니다. 이 뇌과학이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예. 우리의 그 공포 영화의 특징은 일단 박자가 정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이게 자꾸 빨라져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그 귀가 자꾸 그렇죠. 호흡이 빨라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 무서운 장면 오면 갑자기 쾅 그렇죠. 극도의 긴장감에 어떤 이 침묵의 소리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엄청 놀라게 만들죠. 자, 이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곳 인간의 뇌에서는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정보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 편도체가 그런데 시각보다는 청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예, 그러니까 시각보다는 청각이 상당히 사람들의 위협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서울 때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예. 상당수의 분들은 눈을 감기보다는 귀를 막습니다. 그 소리들이. 그렇죠. 예. 하기야 주변에서 뭐 쾅 소리 나면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무서울 때 반응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네. 영화 아닙니까? 예. 가짜랑 다 연기하는 거고 다 짜여진 그렇죠. 건데 촬영한 건데. 예. 근데 영화인데 실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 부분부터가 예. 조금 오늘 재미있게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땀이 난다. 뭐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이미 뭐 데이터도 다 나와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도 뇌과학자는 다 밝혔어요. 문제는 요즘 보면 이제 조금 이 연구가 좀 발전을 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이게 영화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반응을 하냐는 거죠. 맞아요. 공포심을 진짜 밤길을 가다 공포를 느꼈다는 게 아니고 공포 영화는 영화라는 걸 알고 갔잖아요. 자, 이때 이것들을 분석하신 분이 계신데 이 환경을 일단 안전한 환경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거죠. 그때 아까 볼 때도 이성적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성을 처리하는 곳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성이죠. 네.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가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 전두엽 피질 이성이 반응한 쪽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허구지 가짜야 라고 하지만 편도체가 먼저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편도체는 이성이 뭔가 하기 전에 지가 먼저 특히나 감정이. 청각 감정을 처리하는 쪽에서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프로세스가 가기 전에. 그렇군요. 위협을 느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위협을 느낄 때 언제 이걸 갖다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 그 위험을 인지하고 공포를 느낄 때 반응 그거는 우리가 경계태세를 뭐 갑자기 해야 되잖아요. 예. 이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겁니다. 예. 본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영화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자체가 네네. 어떤 그 자극에 반응할 때 네네. 이성보다는 감정이 네. 반응하는 게 좀 먼저 앞선다. 그냥 반사적으로. 반사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네. 오랫동안 그렇게 진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 그거는 조금 늦게 반응을 하자면 이미 뇌에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시에 작동할 때 안전한 환경이라는 거는 이미 주어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거 이것을 안전한 공포의 역설이라고 뇌과학자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공포의 역설. 예. 그래서 인류가 안전한데 왜 공포를 느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파라독스라는 거죠. 예. 안전한 공포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먹히는 겁니다. 예, 예. 공포 영화가 거의 100년 전부터 나왔는데 예. 여전히 지금 공포 영화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나오고 뭐 시리즈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시리즈로 나왔다는 거는 전편에도 다 알고 있고 하는데 또 보고 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예. 이게 안전한 공포의 역설입니다. 아, 그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뭐 오라의 공동묘지 예, 이런 작품들을 지금 보면 네. 사실 약간 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네, 어색하죠. 좀 너무 가짜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네. 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마네킹 같기도 하고 그죠? 네네. 예. 그 지금 사실 솔직히 보면 이제 약간 유치한데 네. 그 당시 볼 때는 네. 그게 굉장히 무서웠단 말이에요. 무서웠죠. 엄청 무서웠거든요. 전설의 고향 네. 많이 무서웠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근데 그런 것들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영화들도 좀 이렇게 진화를 해서 좀 더 실제 맞습니다. 가깝게 맞습니다. 자꾸 이제 인간의 뇌를 더 이렇게 인간의 뇌도 좀 적응하니까 빨리 반응하는 그런 쪽,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성이 들어가지 못하게, 예. 이성이 들어가기 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렇게 기제를 만드는 예, 것이죠. 참, 그 인간의 뇌라는 게 참 예, 복잡합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영화들도 계속 또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무서운 거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서운 걸 왜 봅니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보시는 분들, 예, 일부 찾아보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야 이 될까요? 다음이 또 재밌는 거예요. 예, 안전한 공포의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예, 안전하다고 알면서도 공포를 느끼는 역설인데 이때 이 가짜 공포거든요. 음흠. 가짜 공포와 쾌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 시험 발표 전에 보면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해요. 네, 긴장을 할 때 결과가 이제 탁 나왔을 때 짜릿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가짜 공포에 익숙해져 있다가 막 몸이 본능적으로 이미 수축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탁 느끼는 걸 이미 그 다음에 이성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짜릿해져요. 아, 쾌락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공포는 사실은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본능과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인지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서 발달 과정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면서도 일시적이다. 이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본능은 반응하는데 이성은 아니야. 그러다 보면 서로가 경쟁을 하다가 통제 가능하던 것을 학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 영화 관람이라는 것이 그냥 밀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이 찾아갑니다. 예. 스스로 찾아가잖아요.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 약간의 공포지만 조금 있으면 짜릿해지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그 층위가 다를 거예요. 공포 예. 영화를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것도 있고 어른들이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예. 각자의 이 보면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방어를 합니다. 예. 자기 조절 전략이라고 하죠. 귀를 막고 예. 또는 눈을 가리고 그죠. 아니면 이제 그거 하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요. 그럼 또 몰입합니다. 또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또 눈을 가리고. 근데 좀 센 사람들은 끝까지 보죠. 예. 그다음에 뭐 보기 전에 이제 심호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긴장을 좀 이제 풀려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소격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은 아니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절을 하면서 또 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 즐긴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 조절을 통해서 각자의 그 관객들은 최적의 공포를 자기에게 맞도록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죠. 예. 예. 저는 뭐 공포 영화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그 공포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얻기 네.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네. 여자친구와 같이 예. 예, 뭐 가서 이렇게 좀 공포 영화를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벤트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생각해서 공포 영화를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보면 놀이동산에서도 있어요. 예. 놀이동산의 그 바이킹 같은 거 그렇죠. 짜릿해집니다. 맞아요. 예. 예. 짜릿해집니다. 거의 멀미나 구토가 날지 이 뺑글뺑글 도는 열차들 보면 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극도의 공포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면 너무나 두렵고
정말로 앞이 아찔할 것 같은데 그 즐깁니다 사람들은. 그러네요. 네, 사람 즐깁니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남녀가 만날 때 예, 보면 예. 놀이동산을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예, 예. 참 그 희한하게 정확하게 맞아 정해져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안전한 공포라는 거 다 정해져 있는데 예. 거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감정과 아 이거는 가짜야라고 네. 하는 것과의 어떤 그 괴리를 인간이 참 인간의 뇌라는 게 참 대단하지 대단한 않습니까?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즐기고 또 이 엔터테인먼트나 예. 공포 영화를 만드시는 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 그걸 이용하는 기제를 자꾸 넣어두는 거죠. 예. 음악도 만들고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참 요즘은 그 무섭기도 해야 되지만 이 작품성도 보기 때문에 예. 작품성도 있어야 되고 또 무서워야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참 만들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공포 영화, 이제 무서운 영화, 네. 뭐 스릴러 영화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는 조금 유치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점점 또 좀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네. 폭력적이고 예 그런 장면들이 조금 많이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게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게임 같은 영상이 예전에 예. 기억하시게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아의 왕자 그렇죠. 예. 노래도 나왔던 예, 예. 굉장히 그 끔찍하잖아요. 죽을 때 좀 잔인하게 죽지 너무 않습니까? 예. 너무 잔인하거든요. 예. 그것들을 사람들이 또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즐김에 그 아까 보면서 자기 조절 기능들이 작용하거든요. 예. 더 센 걸 원해요. 게임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더 센 걸 원해서 이 영상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이게 폭력을 부추기는 건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취미로 인간이 자기 감정을 진짜 아까 뭐 자기 조절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조절 가능한 영역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진전한 매력이라는 거는 통제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계속 극한의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각자 그러니까 이영호 아나운서께서 느끼는 심리적 한계가 있고 예. 제가 느끼는 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영화를 볼 때도. 음. 그것을 다시 탐색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공포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들을 단련하는 것도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긍정적 효과는 이게 맞아요. 자기가 조절 스스로 귀를 막고 옆 사람 대화하고 이런 하는 건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적절한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나 예. 청소년한테도 이게 맞는 것인가? 예. 또는 심약하신 분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 인간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예. 그 섬세한 조건 반사적인 그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는 거와 그다음에 자기 이성들의 교훈형을 갖다가 어떤 과도한 폭력하고 이걸 좀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맞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조카 데리고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예. 삼촌이니까 다니다 예. 잠을 못 자요. 아. 전쟁에 잠 못 잡니다. 예. 겁이 나서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꿔요. 아이들이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게 반복되면 그 비슷한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오면 경계심이 과도하게 갑자기 발생합니다. 예. 이제 일상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나죠. 이게 스트레스를 되게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면 공포 영화나 뭐 거기에서 노출된 아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겪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꼭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뭐 연령별로 차등화된 어떤 공포나 안 그러면 잔인한 장면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걸러해 준다는 것은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딸아이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네네네. 아, 영화는 재밌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잔인한데 괜찮니 그랬더니 또 괜찮대요. 요즘 그래서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요. 예. 우리 딸하고는 다르구나. 다릅니다. 굉장히 예. 다릅니다. 그 예전 같았었으면은 저기 아이들이 좀 보면 안 되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잔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아, 점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그 경험이 뭐였냐면 예.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주라기 공원. 제 조카를 데려갔는데 예. 그 울고 옛날 영화죠. 주라기 공원 지금 아이들이 주라기 공원 보면 예. 공포를 느낄까요, 과연? 아. 지금 아이들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조카들은 예.
막 옛날 울고. 얘기긴 한데 네, 예. 그때는 울고 뭐 되게 그렇죠. 공룡이 하기가 이렇게 뭐 사람을 덥석 물고 네, 그런 아기 장면이 공룡 있죠. 둘리를 믿고 있다가 예. 영화는 재밌는데. 네. 예.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그 조카를 아하. 제가 다독여줬던 기억이 나서 그렇군요. 그 기억이 있으시군요. 예. 오늘도 뇌과학 이야기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민태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